제 양력은 1강에서 제가 많이 소개를 드렸고 혹시나 이 강의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이 화면을 띄웠습니다. 저는 이제 물리학을 전공을 했고요. 석박사에서 국술 정책사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50년대, 60년대 북한의 초창기 국가 건설 과정이 박사학위 논문에서 공부했던 거고요. 지금은 박사 이후 공부했던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제는 제가 학계의 자리를 잡으면서 이 책을 한 5권까지를 쓰는 걸 목표로 합니다. 70년 역사, 북한의 70년, 아마 이 완성될 때 되면 한 80년 역사가 될 텐데 김일성, 김정일 하는 최고 지도자보다는 국가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가, 과학기술과 경제 중심으로 역사를 써보겠다라는 생각으로 1권을 썼고요. 지금은 한 3, 4권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들을 포함해서 제가 이런 책들로 이런 주제들로 글을 쓰는 게 제 블로그에 다 담겨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번 제가 강조하듯이 강의를 왜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지향을 가지고 봐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이미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반도의 미래는 남북이 교류를 하는데 그 교류가 미래에 도움되고 그럼 경제에 도움되고 그렇다면 과학기술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은 이런 구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과학기술과 미래는 다 연결돼 있는데 그 미래는 또 우리의 통일과 연결돼 있고 우리의 통일은 또 북한과 연결돼 있다. 다 동의할 수 있는 거지만 마지막 연결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결고리를 찾는 게 제 과업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1강, 2강, 3까지 오는 이 연속 강의도 그려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런 순서로 가겠습니다. 우선 과학기술이 이중 용도, 이중성이 해서 두 가지 용도로 동시에 쓰인다. 민수로 그리고 군수로 다 쓰이는데 그 쓰임새를 결정하는 건 사람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무기로도 쓰이지만 다른 쪽으로는 생활에 도움되는 그런 유용한 기구로 간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을 제가 간략하게 정책들을 북한의 경제 구조와 그리고 발전 전략을 모형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의 전체적으로 아마 제일 강렬한 이미지로 남을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 모형입니다. 그래서 구조로 설명을 해드리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발전 전략은 중국식도 베트남식도 아닌 북한식이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발전 전략, 미래 비전은 올해 개최됐던 8차 당대회가 아닌 7차 당대회 때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제가 정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북한이 무기로도 쓰였고 이제 민수로도 쓰이는 민간 생활에 일상 생활에 쓰이는 기술의 핵심이 CNC입니다. 컴퓨터로 조정하는 숫자 조정 장치라고 번역되는 건데 북에서 알파벳 그대로 사용하고 노동신문에도 영어 알파벳 그대로 써인 거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기술이 뭔지를 알아야 북한의 군수와 민수, 경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라고 봅니다. 오늘 두 번째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장이 그냥 이제 문맥상에서 보이고 그리고 연구자들한테만 보이는 게 아니라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군수 물품 기술들이 민수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제가 5가지 찾았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리면서 북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거죠. 이런 공부를 해서 이론을 보고 역사를 보고 한 결정체는 통일 정책이겠죠. 대북 정책이고 그래서 우리 미래 통일 정책 혹은 대북 정책을 제가 짧게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은 방향성이 없습니다. 과학기술은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군수로 무기 만드는 대로 쓰일 수가 있고요. 또 민수로 우리 생활에 편리한 도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칼을 녹여서 보습으로 만든다, 쟁기로 만든다, 뭐 그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어디로 쓰이느냐는 것은 우리 마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무기로 쓰이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레이더 기술, 그리고 암호 해독 기술, 그리고 핵 전쟁 이후에 네트워크가 끊어지는 상황에 대한 대비, 미사일, 그리고 탄두, 핵 탄두, 이 모든 것은 민수로 똑같은 기술이 민수로 쓰이면 이렇게 갑니다. 마이크로웨이브, 전자 레인지가 원래 레이더 기술에서 왔습니다. 1940년대 그게 전쟁 중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핸드폰, 지금보다는 이제 과거에 쓰였던 CDMA라는 그 기술이 원래는 중간에 암호를 화해서 중간에 어, 저기한테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그 암호화 기술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의 삶을 완전히 뒤바꾼 인터넷, 이것도 핵전쟁 이후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 속에서 나왔던 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무기를 만드는데 핵심적으로 쓰이는 CNC라는 것들이 원래 미사일 기술에 쓰이기도 하는데 일상생활에 쓰이는 모든 기계 장치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비파괴 검사 혹은 방사선 치료, 암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게 핵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과학기술이 이중 용도라는 걸 명심하시면 무기 만드는데 저렇게 노력해도 돼라는 걱정이 다른 쪽으로 바뀔 겁니다. 무기 만드는데 기술을 개발을 하면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기술이 생활 제품을 만드는 데 쓰이면 굉장한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북한한테 빗대 보면 무기 만드는데 혈안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대부분 무기 만드는 데부터 기술을 개발을 해 왔습니다. 인류 역사가 그렇게 해 왔고요. 그래서 북한의 경제 발전도 기본적으로는 이 폼에 있었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기술을 먼저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민주로 돌리겠다라는 순차적인 거죠. 1990년대 그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북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이겨냈고 지금은 거의 다 이겨냈다고 보는데 이겨낸 다음 2002년에 그럼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킬 건가? 김정일 위원장이 살아있을 때 정리한 거죠. 국방과학기술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농업, 경공업을 동시에 발전한다. 라고 하는 이 전략이 정치 노선으로는 전략으로는 선군 정치, 밀리터리 퍼스트라고 하는 선군 정치라고 나왔지만 경제 발전 전략의 핵심은 군에서 핵심인 국방과학기술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킨다. 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2013년쯤에 가서 요 사이에 빈 공간은 제가 1강에서 2008년의 비밀이라고 하면서 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이 미국과의 화해 혹은 관계 정상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가 그게 깨집니다. 미국이 이제 합의를 깨버리면서 북한도 미국도 서로 딴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제 자체적으로 무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2013년에 경제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 이때부터 핵무력이 완성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2017년에 저번 강의로 하면 2017년에 완성을 하죠. 그러고 나서 판문점 회담을 하는 4월 직전, 4월 27일 전주에 4월 20일 날 다시 한 번 더 회의를 개최해서 이제 핵은 끝났다. 끝났다는 게 완성을 했다라고 하면서 경제 총력을 집중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럼 그 경제에 집중하는 때 가장 기본은 뭐냐? 과학기술과 교육이다. 굉장히 뜬금없는 표현이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 혹은 과학기술이라는 것도 장시간 투자를 해야 될까 말까 하는 부분인데 당장 급한 경제발전 전략으로 과학기술과 교육에 집중하겠다라는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그런 흐름입니다. 나중에 나오네요. 네. 그래서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게 CNC라고 하는 요 전략이 공개적으로 표방됩니다. 2009년 8월입니다. 계획 경제를 하는 나라에서 한 해 중간도 넘어간 8월 달에 전략을 발표한다. 그거는 워낙 갑자기 전략이 바뀌었다라는 맥락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표방된 게 무기 만드는 데 쓰였던 CNC를 이제 민수로 전환하겠다라는
이제 표명이었습니다. 정책의 표명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전략이 흘러가는 맥락을 대략 보시면 우리는 지금 2008년부터 2013년, 17년 이렇게 넘어가는 흐름 속에서 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 발전 전략이라고 하면 내수가 있고 그 안에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죠. 그래서 사람이 투자하는 노동력, 그리고 자본, 돈이 뭉쳐서 자기 스스로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자본,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받는 땅, 그다음에 각종 자원, 연료, 원료 이런 것들입니다. 이걸 노동의 3요소라고 합니다.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라는 거죠. 큰 덩어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 빠져 있는 게 뭔가 결핍부터 도입하는 거라서 그게 보통 그 트레이드 무역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4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이제 경제학자들도 뭔가 기술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 경제 요소, 노동의 3요소와 외부 요인 말고 또 있는 거는 같은데 어디 들었는지 잘 몰라서 내부 요인으로 쓰기도 하고 외부 요인으로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기술이 들어가는데 저는 외부 요인으로 우선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제 발전할 때 이러한 요소들로 거시경제를 표현을 합니다. 이 모델로 제가 만들어 본 거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런 건데, 이걸 북한 버전으로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북한은 이런 일반적인 거시경제 모델에서 무엇이 달라지느냐인데요. 기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이 경제에서 외부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무역이 극도로 작죠. 통계가 안 나옵니다. 통계는 이 작아진 이 결과에 해당하는 통계만 나옵니다. 즉, 북한 경제 전체에서 무역이 얼마를 차지하는지 모르지만 그 무역만 상대국의 정보를 가지고 북한이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구나를 알고 있는 거죠. 50만 불, 뭐 100만 불 이렇게 나오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북한 전체가 얼마 정도인지는 잘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모델에서 경제 외부 요인이 무역이 극도로 줄어들었는데 그럼 이 부분을 무엇으로 채우는가? 뻔히 보이죠? 네. 북한은 과학기술 그리고 혁신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메웁니다. 그래서 북한이 과학기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외부로부터 도입되는 무역이 차단되고 सँ션이 강화됐다, 제재가 강화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기본적으로 이런 모델로 경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북한은 민수경제 말고 군수경제가 완벽히 분리된 채로 있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인지는 또 역시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발표가 되었고 그 예산은 남한보다 조금 더 많은, 남한은 지금 13에서 14% 전체 예산에서 국방비 예산이 13에서 14, 15%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북한은 15%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산에서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는 국방비 말고 숨어 있을 거다라고 해서 국방과학연구소 이런 데에서는 30% 정도 전체 규모의 국내 생산에서 한 30% 정도의 예산이 국방으로 들어간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북한하고 많은 대화를 했던 개성공단 이사장은 북한 사람들하고 토론을 하다가 북한 사람들 주장에 의하면 자기들은 9대1 경제다. 구가 군이다라는 주장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또 일면 들어보면 그 정도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근데 너무 과하기 때문에 30%, 예산으로는 30%, 그 다음에 숨어 있는 것까지 해서 90%그 사이 저는 대략 반반 정도 삼겠습니다. 그래서 군 부분이 북한 전체 반절 정도를 차지한다. 이게 병진 노선의 핵심입니다. 병진, 한자말로 하면 나란히 발달한다인데 수식어를 하나 넣어야 됩니다. 완벽히 분리된 채로 서로 따로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칸막이 하나 거대하게 있는 겁니다. 분리돼서 서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타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은 이 과대한 50%나 차지하고 있는 군 부분에서 인력, 자금, 그리고 연료, 원료 이런 부분들을 민으로 이렇게 빼내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게 2002년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봅니다. 그걸 전문용어로 스핀오프 혹은 스핀오버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군수의 민수 전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군부 부분,
군에서 원래 자금과 인력과 자본 이런 것들을 보유한 이유가 있죠. 국방력입니다. 외부로부터 침입을 방어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전략군이죠. 전략 무기, 그래서 핵과 미사일을 만듭니다. 여기서 재래식 군은 이제 자리를 잃게 되겠죠. 재래식 군은 화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략 무기를 완성을 하고 옛날 재래식 무기들은 최소한으로 한다. 이게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는 대략 한 20% 줄인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국방에 들어가는 예산, 자원의 20%를 줄이고도 국방력의 방어 능력을 유지한다면 그 20%는 이제 안 써도 되는 거죠. 이게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민수로 가겠죠. 그러면 예전보다 예산이 50%에서 70%로 전체 예산은 40% 늘어나는 효과가 나죠. 예산이 5%, 10%도 아닌 20, 30% 정도 확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요소 투입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냥 국가 경제 전체가 흥청청 발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도가 국방 우선 그리고 핵무장 우선 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걸 완성하게 되면 방어력은 그대로 되지만 자원, 인력 그리고 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경제, 일반 경제, 민수 경제에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세우고 2013년에 마구 달리면서 어, 핵시험을 6번까지 완성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6번째가 지금 제가 이미지로 띄운 2017년 9월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나갔다라고 해서 제재를 극강으로 올리죠. 그래서 외부에 안 그래도 줄어들어 있는 무역 파트를 더 옥죄입니다. 이때 역사상 거의 처음으로 중국이 이 제재에 동참을 합니다.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수도꼭지를 조이는 것처럼 무역을 조이면 항복을 할까요? 역사적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은 더 빨리 예, 핵시험을 완성하자, 핵무력을 완성하자라고 해서 2017년 11월 29일 날 완성을 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 이제 역사는 아시죠? 그 다음에 평창으로 참가하면서 평화 무드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남북 판문점 회담 하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경제 총력 집중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2019년, 2020년 전부 다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해서 과학기술 그리고 인력 그리고 더 강해지는 것은 자력 경쟁 넘어서 자급자족을 얘기하는 요즘은 이제 수입 지표를 완전히 제로로 만드는 수준으로 가겠다까지 넘어갑니다. 그걸 이제 북에서는 어, 정면 돌파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테크놀로지가 이제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8차 당대회에서 과학기술과 교육은 이제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이걸 도입해야 될 보편적인 솔루션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 이렇게 해서 화살표가 뱅뱅뱅뱅 돌아가게 여기까지 전달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게 북한의 전략이었는데 이 뺑뺑이가 코로나와 그다음에 예상치 못한 미국하고의 관계 정상화가 안 된 여러 요소들로 인해서 약간 차질을 빚었죠. 차질을 빚었지만 발전을 하고 있었고 목표를 달성 못할 건 아니다라고 해서 약간 수정 보완하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략이 8차 당대에서 유지됐다고 했죠. 그래서 8차 당대에는 수정 보완하는 수준이라서 이 얘기들은 7차 때부터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차 당대 36년 만에 처음 한 당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비전 제시냐 세 가지 강성대국의 요소들을 거론을 합니다. 군사 강국 그리고 정치 사상 부분 그다음 강국 그다음에 곽술 경제 강국 세 가지 강국을 얘기합니다. 정치 사상 쪽에서 그 비전은 사회주의죠. 그게 좀 더 넘어갔는지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공산주의를 다시 거론합니다. 사회주의가 공산주의 전 단계라고 보셔도 뭐 크게 무리는 아닙니다. 사회주의는 능력만큼 일하고 능력만큼 쓴다. 자기 법만큼 자기가 쓴다 이고요. 공산주의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쓸 만큼 재화 생산이 되기 때문에 능력만큼 쓰고 필요한 만큼 쓴다. 필요한 사람이 갖다 써도 될 정도로 풍요롭다는 얘기죠.
정치 사상적으로는 그 정도의 보편, 평등 이런 것들이 자리 잡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문제는 과학기술적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세상이 변했다. IT가 변했다는 걸 제일 먼저 주창한 게 북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향은 이 두 말 합쳐서 사회주의 지식경제 강국. 이게 북한이 말하는 강성대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들을 잘 보면 완료형을 쓰는데요. 과거, 현재, 미래의 지점에 완료된 걸 서로 다르게 썼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북한이 우리가 이미지로 가지고 있는 게 정치 사상을 강조했죠. 역시나 그 의견은 이미 과거에 완료되었다. 심지어는 다음 세대가 교체된 젊은 세대에 대해서도 정치 사상 부분이 우리는 어느 튼튼하게 완료되었다. 그럼 완료되지 않은 부분 중에 지금 완료되고 있는 게 군사 부분이고요. 한참 무력을 개발할 때니까.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과제는 과학기술과 경제다. 그럼 경제가 기본인데 그 중에 가장 선차 과제는 과학기술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챕터를 아예 과학기술을 별도로 해놓은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1챕터, 2챕터, 3챕터, 4챕터 이런 식으로 챕터 구분을 해서 미래 비전을 얘기한 것. 그게 7차 당대였고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경제를 어떻게 바꾸고 싶으냐라고 할 때 김정일 위원장이 있었을 때 78년에 정식화된 게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그때도 과학이 들었고요. 이제는 정보화. 우리는 과학의 일부가 정보과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보화가 따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올해부터 들어간 거고요. 이 정보화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자동화, 지능화, 무인화라는 거죠. 말 그대로 컴퓨터가 들어가서 로봇가 들어가서 생산을 자동으로 한다. 이게 북의 기본 전략입니다. 그럼 그 자동으로 한다라는 기술은 무엇이냐? 그 기술이 이제 CNC라는 기술이고요. 이거는 기계 기술과 정보 기술, 즉 컴퓨팅 기술이 합쳐진 거예요. 기계에다가 컴퓨터를 연결시켜서 컴퓨터가 기계를 조종하도록, 사람이 조종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조종하도록 만든 것. 그 기술이 CNC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국방에서 우선적으로 썼습니다. 미사일 만들고, 제트기 만들고, 뭐 이런 무기를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게 CNC였지요. 그래서 방금 얘기 드렸던 북한의 지향, 자립경제 강국은 지식경제 강국에서 오는데 그게 뭐냐?를 봤더만 국방, 경제, 인민생활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생산을 보장을 하고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치화된다는 게 연결됩니다. 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는 70년대, 80년대 사회주의권,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에 비판했던 요소가 이 부분이죠. 과학기술 발전하면 못해. 뭐해? 생산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혹은 생활이 도움이 안 되는데. 근데 이 두 개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이 성장을 주도하는 국가. 굉장히 북한, 우리가 가진 이미지와 멀죠. 근데 북은 이 전략이 20년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추구하고 있던 거죠. 그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 드린 내용은 7차 당대의 보고는 제가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솔직하고 그리고 꼼꼼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보고였습니다. 전략이었고요. 미래 비전이었습니다. 그걸 보면 솔직하다는 것은 형편없다라는 얘기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선행 부분에 대해서 앞서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번에 8차 당대에서도 목표에 한참 도달하지 못했다를 시인을 하죠. 근데 사람들은 못했다라고 하니까 그것만 신나서 인용을 하는데 잘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잘 안 됐다. 특히 교육이 잘 안 되고 있어. 교육이 너무 낡았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그럼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할 건가 세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학기술, 경제와 과학기술 그리고 핵심은 에너지야. 그리고 부분적으로 장기 전략과 그 다음에 세부 계획 다 세워야 돼. 조직, 예산, 인력, 방향, 그 다음에 선우차 과제까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꼼꼼하게 했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나왔는데 그것도 아직 모자란다라고 이번에 얘기를 했죠. 더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북한이 뭘 믿고 저런 얘기를 하냐? 그냥 선전선동이다. 현실감 없는 얘기다라고 하면 넘어가도 되지만 그 정도일까를 들여다보면 뭐 무기를 갑자기 만들어내니까 그 정도로 허투루 얘기하지는 않겠네라고 보고
분석에 들어가면 굉장히 날카로운 지점도 있고요. 든든한 밑바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북은 원천 기술을 가진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핵심 기술에서는. 그 중에 하나가 기계공업이라는 거죠. 무기 만드는 기술이요. 그리고 철, 그다음에 비료, 이런 그다음에 석유화학이 아닌 석탄화학에서 발달하는 비난론 뭐 이런 것들을 화학공업들도 자체적으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연료도 원료도 북한 내부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방에서 우리는 이미 첨단에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과학기술이었어요. 북이 이렇게 미래 비전을 강력하게 주창했던 그 이유는 과학기술에서 자기들이 성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합니다. 국방공업 부분에서 우리는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최상의 경제. ICBM에서는 전체 10개 나라 정도 기술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SLBM, 잠수함에 쏘는 거는 5개 나라 수준에 들어갑니다. ICBM을 자력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10개 정도 수준이고요. 우주 왕복선, 즉 한마디로 우주 발사체를 만드는 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는 11번째였습니다. 그것도 소련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1단 기술을 그냥 이식을 받고 11번째 우주 발사체를 쏘았고요. 북은 SLBM,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을 전 세계 5번째, 6번째 정도 수준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무기를 기계로 만든다면 정밀하고 가볍고 사람이 안 해도 되고 지능 스스로 알아서 하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듣습니까? 네, 드론이라고 하는 것에서 많이 듣는 그 얘기, 혹은 무인 공장이라고 하는 데서 많이 듣는 그 얘기를 자기들은 장비, 무장 장비 요거를 기계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럼 마음먹은 대로 만든다. 자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미 완성했다는 겁니다. 할 거다가 아니라 완성했다라는 근거였던 거죠.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얘기하는 걸 조금 더 보면요. 우리는 현대적인 기계 제작 기기 그리고 전자 자동화 기구 생산 기지를 꾸렸다. 그것도 그냥 낮은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높은 수준. 적어도 전 세계 10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수준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우리는 길러냈다. 아주 중요합니다. 북한에서 팀장급 그 팀의 장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40대만 돼도 이제는 약간 후견인 정도 수준을 가고요. 전체 경제 부분에서 3, 40대가 주력으로 이미 세대 교체를 했다라는 게 김정은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세대 교체가 안 되어서 30대 이제 야당의 대표가 될 것 같은 사람이 나오니까 이제서야 뭔가 되는 것 같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죠. 제가 포함되어 있는 40대는 이제 건너뛰고 30대로 넘어간 거죠. 북은 차근차근 세대 교체를 했는데 과학기술 쪽은 더 빨랐습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팀장을 하고 있는 일본수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서운 거죠. 과학기술 역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토대, 물질적 토대를 가졌고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완성입니다. 그건 기초기술과 첨단기술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냥 몇 가지 응용 기술이 아니라 펀더멘탈, 가장 기초적인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첨단 기술도 가지고 있다. 조력을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군수의 민수 전환 전략이 이미 세워졌는데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끝낸 다음 그때 국방공업 우선을 먼저 얘기하고요. 그래서 각종 자원을 우선적으로 국방공업에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2002년에 이걸 정식화시켜서 이제 전략으로 수립을 하죠. 그러면 여기 있던 이 국방공업에서 이제 혁신 동력들이 이제 민수로 전환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2009년 8월, 2008년에 북미 정상 관계가 혹은 북한 핵 무력화, 핵 능력을 무력화하는 그 합의가 깨진 다음에 이제 독자 노선을 걷는 그 시점에 군수에서 민수로 혁신 동력을 이전시킨다는 게 명시적으로 추진됩니다. 그 전략이 이제 다 어느 정도 비전이 보이니까 2016년에 7차 당대회를 해서 정보화, 자동화, 무인화 이 비전을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CNC는 기계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흐름선, 직장 전체 혹은 공장 전체까지 해서 이러한 비전을 얘기해놓고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있죠. 이걸 그림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장 하나하나에서 기계 하나 수준에서 2013년에 비전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 그 다음에 하나의 구역, 그 다음에 공장 전체를 통합 생산 체계로 만드는 것. 이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완성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좀 늦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2017년에 넘어가서 무인화까지 모범 공장, 모델 공장은 만들어졌고요. 이 소스는 전부 다 국방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국방에서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민수로 집어넣으면서 기계 하나 혹은 시스템 하나 혹은 공장 전체를 자동화, 무인화로 바꿔내자를 하나씩 시험을 해와가지고 모델을 만들어 놓고 일반화시키자라고 하는 타이밍에서 약간 걸림돌이 생겼고요. 그래서 지금 2020년, 2021년이죠, 지금. 2021년 8차 당대에서 이 모델을 계속한다. 하지만 조금 더 템포를 느리게 해서 조정해가면서 간다를 이번에 결의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겠습니다. CNC라는 게 뭐냐? 계속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북한 얘기 나오면 CNC가 안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혹자는 정치 사상으로 북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그냥 김정은 띄우기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석사 논문을 쓴 사람도 있던데, 그거는 정말 한 면만 본 거고요. CNC는 김정일의 작품입니다. 북한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김정은은 김정일의 그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제는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10년은 김정일의 부상을 실천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정확한 말로는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수치 조정을 하는 기계인데 NC라고 하는 걸 컴퓨터를 써서 하겠다. NC는 1970, 80년대 시작되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들어가는 건 이제 70, 80년대 말, 90년대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도 시작되었고, 북도 그보다 조금 늦게 시작되는데 비슷한 시점에서 진행이 됩니다. 원래 북은 2009년까지 이걸 한글로 번역한 자동 숫자 조종 장치라고 불렀는데 갑자기 그냥 알파벳 그대로 CNC라고 불렀습니다. 요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기계 장치에다가 IT 기술이 결합된 거고요. 세 가지 핵심 기술이 들어갑니다. 모터, 뭐 움직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사람 눈 감각을 대신하는 센서. 그 다음에 사람의 머리를 대신하는 컴퓨터, 컨트롤러입니다. 요 세 가지. 우리나라도 세 가지 기술은 다 가지고 있는데 IMF 들어와서 이 세 가지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공장이 분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장은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가지지 못하고 컨소시엄을 갖춰야 되니까 어쨌든 약간 발전의 장애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현대 문명의 가장 기본입니다. 기계 문명을 얘기한다면 CNC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북은 지금 2009년에 처음 얘기한 거는 이 오축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개가 나가고 있죠. 네. 이런 기계입니다. 오축 CNC가 기어죠. 네. 밑에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깎아 나가는 이런 장치입니다. 여기 5축이라고 되어 있는 이 축의 숫자가 어쨌든 성능하고도 연결되는데 4축까지를 그냥 일반 범용이라고 하고요. 5축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복합, 다기능이라고 얘기해서 좀 고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5축까지 넘어가야 이제 좀 갖췄네 이런 거고요. 4축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하면은 도장 파는 가게에 도장을 파주는 기계 아시죠? 밑에 도장을 물려놓고 위에서 드릴 같은 게 윙 돌면서 컴퓨터에 집어넣은 글자를 삐우 까줍니다. 그건 3축이죠. XYZ.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간단한 3축. 100만 원짜리 정도 수준입니다. 4축 되면은 뭐 1억 좀 미만이고요. 5축 넘어가면 이제 공이 하나 더 붙는 10억대 넘어가는 그런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북이 5축을 갖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4축 넘어가면서 이제 나왔는데 2009년에 첨단 돌파 전략 하면서 바로 노래까지 만들고 완전히 대대적으로 확대해 들어갑니다. 노래. 예, 한번 들어보실까요? CNC 송입니다. CNC.
네, 어떤가요? 노래 들으면서 하니까 약간 좀 환기이 되고 괜찮죠? 예, 지금 약간 졸릴 때 됐는데 이게 훅송입니다. 이 당시 2009년 이 당시에 남한에서도 이 후렴구가 강렬한 그런 음악들이 유행했는데 북한 이 노래 보면 지금 이런 하는 이 멜로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 겁니다. 근데 가사를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주체공의 분대 이러면서 어, 나오는데 노래는 굉장히 경쾌하고 좋죠. 2009년에 처음 갑자기 등장했는데 노래를 준비하고 그다음 성과들이 계속 등장하고 각지에서 이게 CNC가 활용되고 있는 모습들까지 다 공개가 됩니다. 갑자기 나오는 거죠. 준비되어 있었지만 이렇게 갈 생각이 어찌 보면 없었을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2009년부터 CNC는 공개됩니다. 북한의 CNC 하면 대부분의 북한 학자들은 우선 CNC가 뭔지를 몰랐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저도 뭐 CNC 자체는 몰랐고 그때부터 공부를 했지만 이게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기술이다까지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더 공부를 하고 다른 전문 학자들이 해라 하라 했는데 안 해서 그냥 그 하고 있고 지금은 이의 연원을 쫓아서 1980년대 초창기 모델이 뭐였다까지도 저는 이제 찾아냈습니다. 논문도 일부는 썼고요. 그래서 CNC의 역사를 기계공업의 역사로 해서 전부터 쭉 해서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CNC 기술이 어느 정도인가를 해석을 해보면 CNC 기술은 전 세계에 두 개 혹은 세 개의 나라만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이 핵심이고요. 대부분 과반 이상의 시장을 이 두 나라가 점령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혹은 작동하는 데 들어간 언어가 대부분 영어나 일어, 독어 이런 걸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자국어, 한글이 들어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제가 이 강의를 창원 이런 데 가서 노동자분들한테도 했었는데 그분들이 이 영상들과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CNC 모델을 보여주면 와 한글이다 라는 게 되게 부럽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아까 CNC 들어간 게 세 가지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모터, 이동하는 모터와 센서, 그리고 사람 머리에 해당하는 컴퓨터인데, 북은 이 컨트롤러, 컴퓨터에 해당하는 것들을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 기능이 합쳐지는 게 이제 4축 이상, 5축 넘어갔을 텐데, 11축까지 만들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수출을 한다는 거죠. 자국에서만 만들어서 그냥 쓰면은 그냥 그거로 뭐 자족하는구나 하는 건데 가격은 싼데 성능은 어느 정도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지속 시간입니다. 상당한 시간 동안 만 시간 뭐 이상 지속이 돼야만 가치가 있는 건데 그 정도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지금 저 뭐 들리는 말로는 누구는 봤다라고 하더니만 어쨌든 문헌용 안 와서 저는 이제 혹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수입해 갔는데 지금도 잘 돌아간다더라를 제가 한 2, 3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여튼 수출하고 있는 게 2009년 이전을 찾아보면서 여러 공장들에서 어쨌든 돌리고 있으면서 그게 만 시간 이상 넘어가는 게 보증이 되면 이거는 또 거둘 수 없는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북한의 무인화 시스템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른 데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을 그림인데 인터넷 다 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이걸 끌고서 안 모아놔서 못 보는 건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게 구성 102라는 거죠. 구성기계공장이라는 곳에서 1980년대 중반에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NC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그 NC, 컴퓨터가 아직 안 들어간 NC를 개발해서 초창기 모델로 만든 게 구성 10 혹은 90104, 그 다음에 구성 10 이런 모델입니다. 프로토타입인 거죠. 그러고 나서 이걸 대량 생산을 하자라고 해서 공장을 따로 만듭니다. 그 공장이 여기 나오는 4월 3일 공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이제 1980년대 혹은 90년대 찍은 사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요거 최근에 다른 잡지에서 나온 걸 찾았고요. 요거는 예전에 찾은 거고 더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사람이요. 사람이 별로 어려운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죠. 원래는 이 중기계 공장은 근력을 많이 쓰니까 우락부락한 남자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 아주머니들이 성차별은 아니지만 이 아주머니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기계가 돌아가는지만 보는 정도만 해도 되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첨단 금속 부품을 깎는 공장에서 사람들의 육체 노동이 확 줄고 기술 수준이 확 줄어도 되는 게 이 CNC의 도입으로 인해서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보면 아까 잘 유심히 보셨으면은 2009년 노래에 나오는 이 모델입니다. 근데 이쪽 뭘 보면은 모양이 완전히 달라졌죠. 때깔이 좋아졌죠. 모델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제가 다 세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찾은 거는 한 20개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를 요 위에 있는 바로 연결하는 거는 여기서 기계를 만들어서 부품을 만들고 자동으로 릴리해서 그 다음에 자동으로 써주는 겁니다. 연속 유연 생산세포라고 해서 한 직장 라인을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제일 처음에 공개됐던 우리는 CNC의 첨단을 돌파했다. 2009년에 선언할 때 요 모델입니다. 이게 우표에도 반영이 돼요. 5축 가공 중심반. 그래서 밑에 모양이 나오죠. 아까 기어를 깎는 그거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델이죠. 그래서 초창기 나왔던 그런 거고요. 요 밑에 있는 연하기계. 요게 구성기계 공장에서 4월 3일 공장까지 넘어가고 이걸 국가 지원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개발을 해내요. NC에서 이제 CNC로. 그래서 이 1995년에 김정일 위원장이 이곳을 방문했다가 이 CNC가 완성되어 있는 걸 보고 연하기계라는 오랜 친구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연하기계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맥락이 이상하게 북한 문헌에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죠.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국가 지정 과제로 채택이 돼서 하다가 국가에서 지원을 못 해줍니다. 사회주의가 망하고 김일성이 죽고 뭐 이렇게 돼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국가 지원 없는 상태에서 NC를 CNC로 바꾸는 단계로 스스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완성시켜 놓고 더 못하고 전시해 놓은 상태를 95년에 김정일이 현지 지도 가서 확인한 겁니다. 이런 그런 걸.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무기도 만들고 경제를 발전시키자, 좀 더 넣자라고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11축입니다. 아까 4축에 이게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데 다양한 기능, 이제 2개가 아닌 3개, 4개의 기능을 하나의 기기에 안에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미 CNC라고 불러요. 북에서는 어미. 말 잘 만들죠. CNC를 만드는 CNC라는 겁니다. 아까 그 모델하고 잘 찾아보면 사람 키가 이만큼입니다. 대략 2m겠죠? 거의 2배입니다. 길이가 2배면 넓이는 4배, 최종 부피는 8배입니다. 8배나 큰 기계를 만들어 놓고 이 기계 안에서 11축, 이 기계 안에서 CNC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다 깎을 있다. 그래서 이 기계 하나면 CNC, 여기는 조그마한 CNC들을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죠. 2010년인가 2011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후계자로 내정될 때 이것들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시험 제작은 끝나고 이제 완성시켜는 단계다라고 나왔는데 아마 완성된 것 같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후계자 내정 공표하고 연결돼서 CNC가 선전용이다라고 하는데 실체가 없으면 선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완성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더 무시무시한 건 김정일 위원장이 죽기 직전에 CNC를 만드는 대규모 전용 공장을 만듭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그림을 파악하는 것은 사람의 키입니다. 요거는 아까 4축, 5축 뭐 정도 되는 사람 키미터, 2m짜리 그 기계인데 저 끝에 있습니다. 이 길이를 보면 사람 키의 몇 배를 해석할 수 있죠. 축장이 4배인가 8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거고요. 자강도라고 이 우리나라의 그 한반도 여기 북요 지역입니다. 굉장히 추운 데죠. 제일 추운 곳인데 여기에 지열, 난방, 태양광, 태양열 이런 걸 써서 자연 에너지를 써서 항온, 항습 조건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저 끝에서부터 보이죠? 완성품이 이쪽으로 오면서 됩니다. 이쪽에 또 이제 분들이 조립해서 나가는 그런 흐름일 텐데 완성품을 이제 착착착착 조립해 나가는 CNC 전용 공장입니다. 2011년 희천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 창원에 가서 기계공업에 종사하시는 노동자분들한테 강의를 하면 질문 있습니까? 했을 때 제가 2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자, CNC는 좋은데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공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공구를 수입합니다. 기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되지만 공구에 이제 계속 들어가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냐에 봤더니 대부분 전량 수입이라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구는 계속 소모품인데 어떻게 조달하느냐 했는데 그 공구를 위한 또 전용 공구 공장을 따로 만듭니다. 변신시키죠. 이게 무인화 공장의 모델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사람 이상한 차를 타고 다니는데 여기 이제 무인 로봇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 없이
기계를 만드는 그런 공장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2015년 버전에서 찾은 건데 또 모델이 바뀌었죠.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여 위에 바가 보이죠. 그 아까 2개짜리만 봤는데 유연 생산 세포 그게 여러 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서 릴레이 저 끝에 완성은 톡 떨어지는 거죠. 사람 하나 필요 없는 그런 공장입니다. 역시 비슷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복합적으로 여러 개 기계가 들어가는 그런 모델입니다. 2020년 북에서 나온 잡지, 공개되어 있는 잡지에 들어가면 이런 카탈로그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크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작동하는 움직이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동하는 속도 이런 게 나오고요. RPM은 좀 작아요. 자동차 RPM 생각하시면 1000 넘어가야 그나마 엔진 시동이 걸리는 거고 1000에서 2000, 3000, 그 다음에 1000 이렇게 넘으면 이제 제트기가 됩니다. 회전수, 그거 이게 중요한데 이거는 조금 낮은 거죠. 여튼 이런 게 이제 또 모델이 바뀌었죠. 보이는 거고 올해 나온 건데 조금 더 성능은 낮은 겁니다. 아까 그거보다 머신링 센터 CNC인데 이게 그다음 6축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6이라는 게 쓰인 거 보면 그 10축이 나왔죠. 이제 이게 법률로 만들어서 아까 CNC에 준하는 그건데 이렇게 만들어서 팔겠다라고 카테고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새로운 그림들 많이 보셨죠? 이 CNC가 무기 만드는데 필수입니다. 제트기 이상 뭐 혹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상 넘어가려면 정밀도가 필요한데 CNC가 있어야만 만듭니다. 사람 손으로 못 만들어요. 우주 나가는 거는 CNC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걸 이렇게 만드느냐? 미국에서는요, 생산 비용이 감소합니다. 왜? 오작이 없으니까. 만들다가 기계를 아차 더 깎아버렸어 혹은 잘못했어 이래버리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그 기계는 다 영광로에 녹여서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컴퓨터로 조정하고 센서를 인공지능 센서를 넣어서 자동으로 타타타닥 수치로 만들면 적어도 그 CNC가 고장나지 않으면 원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빨리 만듭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하는 거죠. 가장 핵심은 원래는 고숙련 노동자만 특수한 고급 혹은 정밀 기계를 만드는데 아까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사람은 기계가 잘 작동하는지만 관찰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고급 혹은 아주 부가가치 높은 정밀한 부품이라도 그냥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제일 높은 수준이 아니라 제일 낮은 수준의 노동자들도 이걸 작동시킬 수가 있게 되면 생산량뿐만 아니라 생산 능력, 생산 속도 모든 걸 빨리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민간에서 이걸 도입 안 하면 생산이 정상화가 안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을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전 세계는 아까 얘기한 대로 독일과 일본이 핵심이고 사중 안에 이제 미국, 중국 이런 나라가 들어갑니다. 우리는요 사약하고 사중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상성에 따라가는데 누구는 삼강이다라고 하는데 중국 좋아하는 사람은 중국이 삼강이고 미국 좋아하는 사람은 미국이 삼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튼 후발주자로 이 기계공업의 그 역사를 200년 이상 된 이 기계공업의 역사를 따라잡는 나라는 중국과 미국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저 뒤입니다. 네, 북한은 우리하고 비슷하거나 더 앞섰다 해도 과언은 아닐 거다라는 거죠. 스페이스 클럽, 우주 왕복선을 만드는 그 나라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5축 이상, 다기능, 계통의 이 CNC를 만들면 이제 고부가 가치가 된 거죠. 1, 2, 3억 단자리가 아니라 공이 하나 더 붙는 10억, 20억, 30억 하는 요 경계에 있는 게 5축입니다. 그래서 4축 이하는 그냥 저가형이라 다 가지고 있어요. 5축 이상 돼야 이게 좀 쓸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증거만 보여드리면 이제 오늘 얘기는 끝납니다. 5가지 증거를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 겁니다. 하나는 군수는 아니지만 2012년 12월 기억하실 겁니다. 4월에 쏘다가 폭파해가지고 실패합니다. 무기 공개한 것 중에 실패한 그 유일한 사례입니다. 광명성 3호 발사한다 해놓고 기자들 다 불러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침에 팍 하더만은 실패 이렇게 나왔죠. 좀 석연찮지만 8개월 후에 북이 3-2호를 쏩니다. 이걸 다시 쏜다라고 예언한 사람이 예측한 사람이 전 세계에 저 혼자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누가 연구를 하겠다고 저한테 찾아와서 들었는데 3-2호를 어쨌든 12월에 완성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고요. 그때 이제 거기에 관계됐던 101명을 상을 줍니다. 근데 딱 한 명만 공개되어 있었던 이 원장이고요. 나머지 100명은
다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북한의 과학술 인명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으니까 한 명도 안 걸려요. 어둠에 있던 사람들을 공개한 겁니다. 사진도 찍고요. 이름도 다 공개했어요. 이제는 어둠 속에서 일을 못하는 거죠. 즉 군사 일을 못하고 이제 민수로 돌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에서 제일 똑똑한 아이들이 가는 대학을 김일성 대학으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지 않고 걔들은 넘버 2였어요. 김일성 종합대학이 학생을 뽑기 이전 단계 국방종합대학이 먼저 뽑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이제 예전에는 김정일이었겠지만 지금 김정은으로 바뀌었다는 게 16년에 언론에 처음 공개되고요. 17년에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어디 전람회에 참가합니다. 이렇게요. 이걸 갖다가 조성아 기자부터 해서 다른 사람들이 2018년, 19년에 끊임없이 자기들이 특종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17년에 제가 제일 먼저 특종을 했어요. 언론,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장면을 보고 김정을 국방위원장 여기 보면 가상 시뮬레이션 3D 이렇게 보이죠. 한마디로 추정하건데 조종사 훈련하는 3차원 시뮬레이션 그 훈련 프로그램을 아마 게임으로 만든 게 아닌가 추정되고 이 최고 엘리트를 모아서 국방에다가 음지에서 일하게 만들어야 될 이 사람들을 양지에서 활동하도록 만든 겁니다. 최고 엘리트들을 이제 군수가 아닌 민수로 전환하겠다라고 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이 작년 2020년 열병식에 줄 서서 다 등장합니다. 자, 핵심입니다. 자, 이건 전부 다 방정이고요. 2015년부터 이제 2년 걸쳐서 계속합니다. 아마 올해 또 할 것 같은데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안 한 것 같긴 한데 공에서 생활 필수품 만들려고 합니다. 15년에 이제 처음 딱 시작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첨단 과학들을 보유하고 있는 군수공업 부분에서 이 생활필품 만들고 얼마든지 다 만들 수 있다. 만들어지는지 보자 해서 체육관에서 품평을 합니다. 한마디로 유모차하고 뭐 다라이 뭐 신발 뭐 이런 거 다 갖다 놓고 괜찮네 해놓고 창광 상점이 이제 다 넣기 시작하죠. 이 2015년이 북한의 마켓의 상품의 종류 출처를 바꾼 그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점부터 해서 북한 상점에서 중국산이 쫙 물려나고 국산으로 채워졌다는 얘기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데 2019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지시해서 원천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스키장을 하나 만드는데 거기에 이민 군대를 배용해서 스키장에 들어가는 승강기, 케이블카 이런 걸 직접 만들라고 군수공업 공장에다가 맡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공장을 찾아보니까 장자강 공작기계 공장입니다. 군수 공장이에요. 근데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때 오 자체적으로 만들었네 했는데 알고 보니 한 5년 전에 마식령 스키장 만들 때 여기 로고가 잘 안 보이지만 다른 나라 스위스, 이탈리아 설 장비, 눈 뭐 이 뭐죠? 하여튼 눈 스키장을 관련한 이 기계를 스위스하고 이탈리아에서 수입해서 이게 썼어요. 그래서 마식령 스키장 개장을 하면서 설비를 공개하면서 카탈로그에다가 이걸 팡 박아서 공개를 한 거죠. 그래서 의문의 일패. 이 기계를 만든 회사들은 국제 제재 위반으로 해서 나중에 검열당합니다. 그래서 막 감시당하고 조사당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 중고가 이쪽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북한을 비난하면서 북한은 이런 설장비들도 눈을 만드는 관리하는 이 장비들도 만들어서 수입했네라고 비아냥 그렸는데 4, 5년 다음에 자체적으로 다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칸막이 돼서 군수와 민수가 이게 연결이 안 됐었는데 그것도 2019년부터는 연결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여기 있습니다. 비행장을 아예 없애버리고 이 넓은 평야에 함경도 지방입니다. 넓은 평야에 비행장을 만들어서 훈련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걸 싹 없애버리고 남내 세소박구하고 양묘장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마을 단지 전체를 하나 만들어버립니다. 새 아파트 마을을요. 도시를 하나 만들어버려요. 엄청 큰 비닐하우스 시설 관리입니다. 컴퓨터가 조정해요. 이름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과 민수 전환의 핵심에 CNC가 있고 그 흐름들을 쭉 보여드렸고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앞장서서 이걸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 드렸어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미래
미래 통일 정책 그리고 대북 정책은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오늘 제 흐름에서 이제 보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북은 무기 만드는데 과학수를 철저하게 이용을 했고 그래서 과학수를 발전시켰습니다. 그 다음 버전 완성했으니까 이제 북은 더 강화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걸 잘한다고 해주면 무기 만들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거의 여러분들 대부분 못 들어봤을 겁니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돼서 없어진 그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1년 이상 남북이 만났습니다. 거기서 북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어요. 전공인 저도 듣는 적이 없어서 물어봤더만 올해 중간 작년 말인가 그렇게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더냐라고 했더만 북에서는 끊임없이 과학기술로 되어 있는 뭐라도 하자라고 계속 얘기한 거죠. 제가 듣기로는 2015년 박근혜 정부일 때도 남쪽의 NGO들이 북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통일대박 나왔을 때. 그때도 북은 이제는 우리는 인도적 지원 안 받는다. 과학기술로 되어 있는 뭐라도 우리 남북이 교류협력을 하자. 그 주제를 찾아보자. 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과학기술로 되어서 첨단 기술까지는 아니더라도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을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거죠. 그러면 북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고 북도 그렇다라고 했으니 미래는 과학기술 기반으로 경제발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래 통일 정책 혹은 대북 정책은 과학기술 그리고 이를 활용한 혁신체제 구축을 만드는 게 의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의 우선 방향을 가져야 되는데 뭐 지금 뭐 남쪽의 통일 정책이나 대북 정책이나 뭐 통일 운동하시는 분들 속에서도 이 얘기가 별로 안 알려져서 제가 얘기를 소리 높여 하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제가 만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걸 같이 할 수 있는 게 좀 있어서 다음 강의에 이걸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강호지 박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